안녕하십니까. 전복조 시즌2 진행을 맡은 고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금주부터 금요경마, 부산경마는 우리 최고 기수였죠. 21기 최고 대표 기수였던 조찬원, 지금은 전문위원입니다. 조찬원 전문위원과 함께 부산경마 해설을 같이 한번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아주 좋은 내용, 조찬원 우리 전문위원께 예전에 기수의 입장이 아닌 예상가의 입장, 전문위원의 입장의 내용, 좋은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방송으로 계속 이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전에 전복조라는 방송을 시행한 적이 있어요, 고수가. 그때 전복조가 정보, 그리고 복귀, 조교, 그래서 전복조 이런 타이틀을 갖고서 예상방송을 시행을 했었는데, 자, 이 시즌2를 시작해서 부산경마는 우리 조찬원 위원과 조찬원 위원은 정보와 조교를 담당하고요. 자, 고수는 복귀를 담당하면서 제대로 된 정복조 예상방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찬원 위원, 뭐 예전에 기수할 때하고 지금 예상가 데뷔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좀 느낌이 많이 틀리죠? 예, 뭐 기수할 때하고는 좀 많이 틀리고요. 지금 제가 아직 뭐 기수할 때 시각으로 본다면은 이제 뭐 발주 검사 마치고 나온 망아지라서 아직까지는 좀 감 잡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예, 상당히 좀 겸손한 말씀을 했는데, 일단 말을 탔던 기수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해, 그리고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일반 사람보다는 분명히 경마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가 있고 뭔가 알고 예상을 한다는 얘기죠. 저 역시 같이 방송을 하면서 아주 기대감이 큽니다. 상당히 크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부산경마는 9월 12일 금요 경마를 펼쳐지는 부산경마 한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조찬원 위원이 승부경주를 잡은 경주는 7경주와 10경주입니다. 7경주, 10경주를 승부처로 선정을 했고요. 고수는 3경주와 9경주, 3경주와 9경주를 승부처로 선정을 했다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뭐 다른 방송처럼 뭐 질질 끌면서 뭐 숨기고 뭐 내용도 없는 말 쓸데없이 광고만 하는 이런 방송을 하지 않고 여러분께 정말 도움이 되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런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알찬 방송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바로 1경주를 시작하도록 하죠. 예. 자, 1경주입니다. 경주리 1000m 국산 5군 경주예요. 뭐 관심 앞에 있습니까? 일단은 뭐 일경주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 직전에 좋은 발걸음을 보여준 3번 스페셜 라인이 뭐 가장 강한 인기몰이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스페셜 라인이 뭐 큰 이변이 없는 한은 자 입상권 안에는 충분히 오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예, 3번 스페셜 라인은 데뷔전은 1400m 나왔어요. 예. 힘이 덜 차있는 상태에서 앞선에 붙여놓고 좀 턱없이 무너진 모습이었는데, 데뷔 이전체를 맞이했던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외곽을 타면서도 부쩍 힘이 차있는 모습 보면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고, 등짝에 유연명 기술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예. 부산은 보면은 뭐 서울경마 같은 경우에는 문성이가 타면 문성이가 타는 말 계속 타고, 뭐 다른 기수들도 보통 자기 말이 있는데 부산 경마는 이렇게 기수를 자주 바뀌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죠? 부산 경마의 특색이 좀 그런데요. 일단은 원체 서울보다는 이게 좀 치열한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줄기차게 타고 5연승, 6연승을 달리더라도 한 번만 삐끗해서 착순이 어긋나게 되면 조교사나 마주들이 바로바로 기술을 바꿔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쩌면 뭐 조교사나 마주 입장에서는 뭐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말을 타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한 번이라도 더 타본 사람이 그 말에 대해서 느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수가 계속 자주 바뀐다는 거는 결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부산 경마 보면서 항상 궁금했던 점이 바로 그런 점이에요. 이상하게 잘 타고 있는데도 기술을 좀 바꿔주고 있고 한 번 삐끗하면은 바로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맞습니다. 다른 기수 태우고 이런 게 많은데 3번 스페셜 라인 유현명 기수가 타도 뭐 전혀 하자가 없는 거죠. 예, 뭐 일단 현명이가 추임마보다는 선행마를 잘 타는 건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 뭐 여기에서는 충분히 선행은 아니더라도 선입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3번 스페셜 라인 우리 조찬원 위원이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고수는 외곽 있는 12번 월드 윈이라 마필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 마필은 주행검사 때 꼭 잡고 당기면서 계속 뭔가 숨기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팔차기였죠. 착승권에서 밀려 있었지만은 계속 숨기는 모습이었고 바로 데뷔전에서 쏘면서 입상을 해냈었던 마필인데 주행검사였죠, 그게 다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주행검사를 처음에 받았을 때는 완전 땡겨놓고 주행검사 재검을 받을 때 예. 다시 받을 때 2차까지 오는 모습이었는데 그때도 마필이 혼자 뛰려는 근성은 상당히 보였어요. 채찍을 댔을 때 채찍바도 상당히 좋았고 제가 볼 때는 이 마필은 좀 만들고 나온 느낌이 납니다. 이번 경주 인기를 모아줄 텐데 일단 12번 월드 윈도 좀 세게 봐줘야 되는 마필로 판단되고 있고 예. 일단 5번 글로리 데이지도 인기를 좀 모아줄 마필로 예. 판단되는데요. 이번 글로리 데이지가 아무래도 스페셜 라인과 동반해서 같이 최저배당으로 팔려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선행을 좀 편하게 나가면 더 띄워준 마필로 판단되는데 쫓아가서는 기록은 좋지만은 사실 크게 믿고 싶은 마필 같진 않고요. 큰 믿음은 가지 않지만 자 뭐 아시다시피 최기준 기수가 지금 거의 뭐 공백을 좀 오래 갖고서 지금 복귀를 해서 2주 동안 경주를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뭐 여러분들도 경주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수가 위에서 뭔가 해보려는 의지가 엄청난데 말들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밑에서 좀 후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는 한 두 마리 정도는 충분히 입상이 가능한 마필을 타고 있다고 생각이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글로리 데이지 같은 경우에도 등장에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최유준 교수 복귀한 이후로 여태까지 뭐 입상은 없어요. 예. 예,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답답하고 할 텐데 열심히 타줄 겁니다. 5번, 6번 상승물결도 변화가 오기 시작한 마필이고 또 신마 중에서는 9번 진검다리가 또 주인검사 기록도 괜찮았고 예, 또 맞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혼정거리를 보여주는데 저 역시 이번 경주는 3번 스페셜 라인 우리 조찬훈 위원이 말씀드린 3번 스페셜 라인을 웬만하면 믿고 싶고 후차기 1순위는 12번 월드 윈을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바로 이 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입니다. 경절이 1200m 국산 5군 경주. 데뷔전 치르는 망아지들의 능력이 좀 숨겨있는 마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데뷔전 바로 주인검사 좋은 모습 보여줬던 2번 우승 최강 역시 또 유현명 기수가 타고 있고 5번 난다라라도 주인검사 기록은 좋지 못하지만은 뛰었던 내용 자체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고 경주를 뛰어봤던 마필 중에 우선적으로 눈에 가는 마필은 7번 아이언 마린 김용근 기수가 다시 한번 등장을 했는데 이 마필도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고 외곽에 있는 10번 지봉사랑도 주인검사 모습은 충분한 경쟁력이 있고 갈수록 걸음발이 나와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결코 무시한 마필 같지는 않은데 그 중에서 우리 조찬호 의원은 어떤 마필을 보세요? 일단은 뭐 제일 한 마리를 손꼽자면 뭐 역시나 우승 최강이 지금 뭐 주행검사 기록도 좋지만은 지금 주행검사를 하고 난 후에 마필의 이게 발걸음의 변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뭐 조교 훈련 상황을 보더라도 우승 최강이라는 마필 자체가 지금 좋은 탄력감을 눈에 확 띌 정도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에서 유현명 기수가 좀 이번에는 이 경주에서는 선행 승부수를 띄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일단 이번 우승 최강은 발주도 괜찮고 예. 선행을 나가려고 하다가 대하시는 그냥 좋지 못하더라고요. 예. 근데 마필이 뛰려는 그 힘이 상당히 좋고 주폭도 괜찮은 모습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휴장 전이라든가 이렇게 명절 전에 이럴 때는 조기가 좀 깨지잖아요. 예, 패턴이 깨지죠. 예, 이번에도 추석 때문에 월요일 날 조기가 예. 다 빵꾸 났고 서울 경마도 마찬가지지만 부산 경마도 그랬는데 그런 거는 뭐 크게 영향이 없나요? 이제 휴장 전 이제 그럴
때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그렇게 조교가 불규칙한 상태로 접어들었을 때는 마필의 이제 기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애들이 약간은 더 우월성을 보여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잠재되어 있던 능력들이 같은 훈련으로 그거를 커버를 할 수 있지만 그 훈련이 다 중단이 됐을 때는 아무래도 잠재적인 측면에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더 발걸음을 써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뭐 10년 넘게 말을 타면서 느낀 거는 확실히 이렇게 패턴이 불규칙할 때는 능력 우수마들이 입상 가능성이 높다고 팬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여러분들도 이런 점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번 경주는 2번 우승체감과 엄밀히 따지면 7번 아이언마린 그리고 10번 지붕사랑, 제가 보는 입장에서 세마필 안에서 끝나는 경주 아닌가 싶어요. 근데 7번 아이언마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실전을 한번 뛰어본 거랑 뛰어보지 않은 거랑 그 차이는 엄청난 거죠. 아유, 많죠. 그죠? 예. 주인검사 때 상당히 좋은 능력을 발휘했다가도 실전에서는 또 흙을 맞고 또 변수가 생기다 보면 완전히 또 예. 꼬지가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실전을 뛰면서 그런 마피들이 또 거듭나면서 능력마로 크는 경우도 네, 많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 아이언마린이 그래도 충만으로는 좀 안정적인 마필이 아니겠냐, 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싶어요. 그래서 고수는 7번 아이언마린을 여러분께 추천드리겠고요. 우리 조찬호 위원은 2번 우승 체감을 여러분께 추천드렸는데 일단 7번, 2번 한 방으로 좀 들어왔으면 하네. 자, 3경주로 가겠습니다. 경주거리 1200m 혼합 4군 경주예요. 이번 경주는 오늘 고수가 우리 전복주 시즌2 첫 번째 들어가는 승부처로 잡은 경주입니다. 상대 혼전 경주죠. 될 만한 마필들이 아주 많아요. 1번 남도평정, 2번 라이프 이즈 스쿨, 3번 오칼라 캡틴, 그리고 8번 블랙 알렉스, 10번 스마트 브람, 그리고 외곽에 있는 12번 서울 강자까지가 고수는 개인적으로 입상권이 좀 가능한 마필이 아니겠냐 이렇게 판단되는데, 이번 경주 일단 메인 승부가 아니기 때문에 한 마필 정도는 좀 풀어주고 싶은데 우리 조찬호 위원 어떤 마필 하나 보는 마필 있나요? 일단 제가 뭐 훈련 상황이 제일 좋은 마필을 손꼽아 드리자면 일단은 이번 라이프 이즈쿨이 훈련 상황은 지금 훨씬 전에 데뷔전 하면서 지금 우승으로 장식을 했는데 데뷔전 치르고 나서 마필이 더 좋아졌어요. 네. 한참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문제는 이제 김영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는 게 조금 약간의 좀 마음에 안 내키는 그러한 부분이 좀 되겠는데, 김영신 기수가 한번 타봤기 때문에 그래도 레이스를 잘 풀 수 있을, 전개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라이프 이즈쿨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공백을 두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여유가 있었거든요. 좋은 모습 보이면서 김명신 기수가 주인 재검도 받았고 그 전에도 탔었고, 예. 오랜만에 나와서 이마필 갖고 또 머리까지 배당을 내면서 끌고 들어왔던 기수. 한마디로 김명신 기수가 말을 기승을 잘하는 기수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이마필은 좀 알고 타는 느낌이었고 상당히 좀 자신감 있는 말머리였는데, 조교 상태까지 좋다고 한다면 저도 이번 라이프 이즈 쿨은 좀 세게 봐줘야겠네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 고수는 3번 오칼라 캡틴을 놓고 한번 승부를 들어갈 작정이에요. 이마필은 예전에 뛰었던 거 보면은 이마필은 좀 많이 뛴 마필은 아니다, 좀 힘 좀 차겠다라고 느꼈던 마필인데 8월 15일날부터 이마필이 뛰는 거 보면 마필이 근성이 늘어났고 뛰려는 투지, 이런 감을 고수가 느낄 수가 있었는데, 직전 경주도 제가 볼 때는 3착이었지만 이건 쪽팔린 3착이 아니라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3착이었어요. 엄청나게 외곽을 돌리고 거리 손에 보고 튕기고 그렇게 무리했는데, 보통 마필 같으면 그렇게 뛰었으면 3착을 되는 게 아니라 바닥을 쳤어야 되나 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경쟁력 보이면서 3차까지 왔다고 한다면 이번엔 게이트가 안쪽 게이트입니다. 내려왔고요. 최상현 기수가 직전까지 타면서 본인도 반성을 많이 했을 거라고 봐요. 야, 내가 참 말을 못 탔다. 본인도 그런 거 느끼죠? 타다 보면은. 예, 느낄 때. 복귀라면은 좀 쪽팔리기도 하고. 예. 그러다 보면 좀 반성도 하고 그러면서 또 기승술이 또 늘기도 하는 거고요. 이번 경주는 직전같이 타지 않을 것 같네요. 더군다나 2주 만에 꺼내놨다는 것은 마필 상태는 뭐 전혀 하자가 없기 때문에 마방에서도 기대치를 갖고 꺼내놓고 있다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3번 오칼라 캡틴을 고수는 인정을 하면서 이번 경주 승부에 들어가는데, 이번 라이프 이즈쿨 같은 경우는 고수는 배팅권에 가져갈 마필이에요. 하지만 한 방을 때리면서 강하게 여러분께 고수와 함께 한번 승부 한번 오보시게 한번 보자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기도에서는 밀려 있어요. 지금 팔리는 마필 중에서 좀 인기도에서 좀 밀려 있기 때문에 3번 오칼라 캡틴과 붙여서 때려 먹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복선시 15배 이상 딱 때렸을 때 돈이 되는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라고 확신하고 적중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자, 3경주 고수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3경주 고수와 함께 현장까지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로 가겠습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5군 경주예요. 편성은 조촐합니다. 그런데 국산 5군 편성치고는 제가 보는 견에서는 좀 빡빡한 편성으로 보고 있어요. 조차는요? 어떤 관심 앞에 있습니까? 일단은 뭐 지금 신예마긴 한데 자 4번 강남 펜프 자 뭐 19조 부산의 명문 마방이죠. 뭐 아시다시피 19조 마방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 자체가 주행 검사할 때까지는 마필이 그렇게 썩 훈련 강도를 높이지 않습니다. 대충 그냥 몸만 좀 풀어놓고 어느 정도 뛸 정도만 되면 주행 검사를 받게 해요.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렇게 해놓고 나서 주행검사 후에 다시 이제 말을 재정비해서 만드는 그러한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강남 캠프 역시 자 뭐 주행검사 때는 크게 눈에 띄는 발걸음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자 이번 훈련 시에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4번 강남 캠프는 확실하게 입수상에 한번 도전할 만한 마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강남 캠프 주인검사 모습 보니까 뭐 잡고서만 있어요. 잡고서만. 예. 뭐 외곽 돌리면서 직선까지 끝까지 잡고서만 있는데도 마필이 띄어지는 움직임의 주포 이런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는데 19조가 또 데뷔전 승부를 또 나름대로 정직하게 좋은 마필들은 바로 때리는 마방이기도 하고요. 4번 강남 캠프 우리 조찬훈 위원이 소개를 해드렸고 일단 7번 파인스타가 직전 데뷔전에서 외곽에서 타는데 결대로 탔어요. 무리는 안 한 것 같고 외곽을 탔지만 그린선과 걸음발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이마필이 7월 5일 주인검사 뛰었을 때 보면은 저 심좀 차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한 달만 해도 마필이 아직까지 어리다 보니까 이렇게 심이 팍팍 차고 하나 봐요. 아무래도 어린 말들은 뭐 한 번 뛸 때마다 거의 뭐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마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파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전에 이제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1200보다는 1300이나 1400으로 갔을 때 이 마필의 잠재적인 능력이 더 뿜어져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봤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100m가 늘어난 1300이면 유리할 수 있죠. 예, 고수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리한 그런 위치를 선정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이마필이 또 뭐마도 또 토종 고수예요. 그러네요. 예, 좀 뭔가 좀 통하는 것 같아요. 예. 일단 7번 파이스타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고 직전에 2번 은하가 3착을 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승부가 대륙 진격의 에이블이 메인 승부로 짭짤하게 한 49배짜리 찍어 먹었는데 네. 이게 깨는 줄 알고 얼마나 내가 목이 터지게 좀 응원을 했는지 은하도 물론 바쳤어요. 그때 담양미를 자르고 예. 승부에 들어가서 은하를 바치긴 했는데 배당이 별로였죠. 이게 들어간 20배 정도. 이것도 고자 뛰기 때문에 은하까지는 현장에서 한번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냐 아니, 판단되고 있고. 예. 뭐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은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 6월 27일 경주에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마필 더위 먹었다는 내용을 전달을 해드렸었고 그때는 이제 아예 배팅권에서 빼드렸었고 직전에는 저도 좀 받쳐서 가지고 갔어요. 조금 살아났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이 마필이 지금 조기 상태를 보면은 다리가 그렇게 컨디션이 싹 좋아 보이진 않아요. 아 그래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를 원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 뭐 또 주력 분들은. 막권보다는 네. 자 주력 막권보다는 후공 쪽으로 좀 선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물론 뭐 이마필이 뭐 다리가 안 좋다고 해서 승부를 아끼거나 회피하거나 그러한 상황은 아닌데 이제 약간은 좀 컨디션이 베스트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좀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고는 가되 주력 막권보다는 약간 한 단계 밑으로 좀 접어서 가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에요. 정정하겠습니다. 이번 은하는 자르는 거예요. 왜 잘라야 되냐면은 그러한 불안 요소가 있다는 것은 배당의 가치가 있을 때는 안고 가는 거예요. 야, 근데 이 은하는 이번에 인기마거든요. 인기를 모아요. 그렇군요. 예. 판정도 좋더라고. 예. 이번에 팔리마프는 2번, 4번, 6번, 7번입니다. 이 안에서 지금 배당판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는데 그런 불안 요소가 있는데 2번 은하 이런 마필을 굳이 가져갈 이유는 없어요. 일단 저 같으면은 여러분께 은하는 잘라라. 분명히 능력은 있지만 능력이 있다고 뛰는 건 아니거든요.
상태가 안 좋다, 뛸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번 은하는 과감하게 한번 제껴놓고 이번 경주 한번 공략을 하면은 배팅이 훨씬 더 수월하겠네요. 예, 그렇게 넘어가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5경주로 가겠습니다. 경절이 1200m 국산 4군 경주예요. 자, 이번 경주 승군전을 맞이하는 마필들이 또 대만한 마필들이 있고, 뭐 승군을 해서 올라오지만 현군에서 버티고 있는 마필도 한 두어 정도가 눈에 띄고 있는데, 우리 두찬호님 예. 어떤 마필 관심 있나요? 일단은 내일 이제 배당판이 열리면 제가 생각할 땐 11번 남해신화가 아마 출마를 팔릴 것 같아요. 출마를 좀 팔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하지만 좀 약간은 좀 남해신화가 좀 불안한 전개가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남해신화보다는 이번에 어차피 같은 발걸음이라고 보면, 자, 3번 삼방 트레일이 이번에 훈련 시에 눈에 띄는 발걸음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경주에서 충무로 가지고 가기에는, 자, 3번 삼방 트레일을 여러분들께 추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3번 삼방 트레일. 뭐 주행검사 때 의도적으로 잡고서 2열 선입으로 타는데 걸음발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예, 주풍이 여기. 상당히 좋았죠. 예. 제가 볼 때 이번 경주가 초반에 좀 발빠른 마필들이 많아요. 그리고 승구전을 맞이하고 있는 마필들이 전부 선행으로 입상을 했거든요. 1번 마하챔프도 선행으로 일단 우승을 일궈냈고, 예. 그 다음에 또 승구전을 맞이하고 있고, 또 5번 지금처럼도 선행을 나간 다음에 입상을 해냈죠. 예. 그리고 3번 삼방 트레이는 2열에서 타긴 예. 했지만 어쨌든 이 마필도 앞서도 좀 치열하게 띄워주지만 쫓아가도 된다라는 예, 그렇죠. 이런 검증을 받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선이 편성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 3번 삼방 트레이 상당히 좀 유리해 보일 수 있는 예. 이런 경주를 판단돼요. 저 역시 3번 삼방 트레이는 좀 세게 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앞선이 좀 치열할 수 있는 경주라고 봤을 때 6번 남도 제왕도 그냥 참고 어차피 이 마필은요, 최근에 2경주 뛰는 거 보면은 생각 없이 그냥 참고 있다가 그냥 대충 의미 없이 의지 없이 설렁설렁 밀면서 그 정도만 띄워주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견에서 이 마필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괜찮았거든요. 라스트 그리고 탄력이 좋은 마필이죠. 예. 그리고 이 마필은 뛸 때 힘으로 뛰는 말이에요. 좀 강하게 몰아줘야 되는 거죠. 김태경 기수가 기술이 특별하게 좋은 기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힘은 좋은 기수로 알고 있어요. 좀 예. 세게 빡빡. 좀 이전에 김태경 기수가 뭐 타는 마필이 있나요? 제가 그것까지 좀 검토를 안 해보고 나왔는데. 이 예. 전경주에. 예, 전경주에. 뭐 저도 확실하게 보진 않았는데 아마 한 두 마리 정도는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첫 경주예요. 첫 경주. 예. 그러면 오늘 딱 하나 타네 이거. 김태형 기수가 오늘 이거 딱 하나 타는데 힘을 쓸데없이 아낄 필요 없다 봐요. 오늘 하나 딱 타는데 예. 이 경주에 올인을 해서 한번 쫙쫙 한번 힘으로 한번 밀어준다면 이거 남도제왕 이것도 충분히 입상권에 근접해 있는 마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번 경주는 3번 삼방 트레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마필이고요. 6번 남도제왕도 반드시 배팅권에 가져가 달라 말씀드리고, 외곽에 있는 11번 남해 신화도 솔직히 안 될 건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마필까지는 관심을 갖고 한번 들어가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6경주로 가겠습니다. 경주는 1500m예요. 국산 4군 경주. 예. 이번 경주도 입상 가능한 마필들이 좀 눈에 많이 띄고 있는데, 예,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일단 인기 대가리를 팔리겠지만 7번 킹 오브 베스트는 좀 인정을 하고 싶은 경주인데, 조찬우 의원도 인정을 하죠. 이건 뭐 당연히 인정을 해줘야 되는 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쫓아가서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말이 좋으니까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그냥 뭐 4번이 껄떡거리든 5번이 껄떡거리든 그냥 쭉 넘어갈 수 있고, 또 최규정 기수가 오늘 우리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은 최규정 기수가 복귀한 이후로 입상이 없어요. 예. 우승도 없고요. 상당히 좀 목이 말라 있을 텐데, 일단 이 마필은 최규정 기수한테 한상복 쪽에서가 좀 선물로 주지 않았나, 저도 그런 생각을 좀 그런 하고 느낌이 받아요. 그래서 7번 킹 오브 베스트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자 말씀드리고, 이 마필은 같이 인정을 하고 후차권에서 우선 관심을 갖고 싶은 마필이 있습니까? 일단 뭐 3번 보헤미안 같은 경우는 직전에 라스트에 기수가 좀
말머리가 정확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말머리가 자연스럽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는데, 자 이번에는 조교 기간은 좀 짧습니다만은 자 마필이 상당히 좋은 탄력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직전 대비해서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에 라스트 푸시가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감안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충분히 이성재 기수가 한번 강하게 한번 말몰이를 해준다고 보면 충분히 라스트에 킹 오브 웨스트와 맞짱을 떠볼 만한 능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예, 3번 보헤미안 이마피도 기본기가 상당히 좀 좋아 보여요. 예. 이것도 뭐 7월 6일 날은 선에 나가고 상당히 좀 여유가 있는 모습이었고, 지적인 중위권에서 타면서도 좋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단 3번 보헤미안 저 역시 좀 세게 보고 있는 입장이고, 일단 9번 시키는 매니피가 7월 11일 날 고추가 잡아내들면서 짭짤한 배당을 여러분께 선물을 해드렸던 마필인데, 뛸 때 주폭도 좋고 이게 기본기에서 조금 특기가 있어요 말이. 예, 그죠? 이게 기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까다로운 마필이죠. 상당히 까다로운 거기가. 마필이에요. 예. 뭐 말이 발주도 그럴 뿐더러 저 주행 자체도 좀 왔다 갔다 하고 좀 흔히 안에서 저희들끼리 하는 말로 마필 좀 꼴통기가 상당히 많은 마필이라서, 뭐 다나카 기수가 이번에 좀 다시 기승을 한번 해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교 때 발걸음으로 봐서는 킹 오브 베스트보단 더 좋아요. 말이 만약에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뛰어준다 그러면 여기선 대가리입니다. 여기선 대가리인데 마필 자체가 원체 좀 꼴통기가 다분하기 때문에 그 꼴통기를 다나카 기수가 얼마나 커버를 해줄 수 있을지 그게 좀 상당히 관건인 그러한, 뭐 여기 육경주에서는 좀 계륵 같은 그러한 마필이 되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세게 보고 있는 마필인데요. 이 마필 같은 경우는 5월달에 꼬장기를 보면서 늑발하고 전 구간 외곽을 돌리는데도 예. 3차까지 오는 건너발이 너무나 인상을 세게 받았기 때문에 이 말을 그다음부터 바로 또 계속 노렸죠. 뭐 6월 22일 날은 발주 반응이 너무 늦더라고. 네. 예, 그리고 배당판에서 팔릴 때부터 없었고요. 팔릴 때부터 아예 나사면 죽어. 역시 안 팔렸고. 그 다음에는 입상을 해냈고, 지정경주는 김용gun 기수가 탔지만 좀 뭐라 그럴까, 말을 매끄럽게 타지 못했어요. 깔끔하게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여기까지 탔죠. 말을 잘못 탔다 봐요. 말을. 그러니까 기수 출신들하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때 좀 상당히 좀 눈치가 보이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까지 탔어요. 지정경주는. 이번에 다나카 기수를 탔습니다. 7월 10일 날 그래도 다나카 기수가 이마필을 끌고 들어왔던 적용 기수이고, 예, 다시 한번 의지를 한번 밝히고 있기 때문에 9번 신흥 매니피까지는 한번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가지 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뭐 9번 신흥 매니피 같은 경우에는 자 뭐 지금 12조 조영배 조교사님께서 뭐 하신 말씀은, 만약 후지기가 있었다고 하면 벌써 올라갔을 마필이다라고 지금 그 정도로 강한 뭐 인상을 주고 있는 마필인데, 좀 꼴통깨를 잡아내지 못해서 등에서 기수들이 좀 잡아내지 못해 그게 좀 안타깝다라고 말을 좀 하고 계시는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 그렇다면 열심히 타보겠죠. 일단 다나카 기수 또 좋은 호흡도 맞춰봤고요. 7경주로 가겠습니다. 경절이 1300m 혼합 3군 경주예요. 조찬원 의원이 쪼이고 계속 쪼이면서 승부를 아꼈어요. 그래서 드디어 자 후반부 중후반부로 접어드는 이번 경주 7경주 승부 한번 강하게 한번 때려보겠다. 지금 출사표를 던졌는데, 저 역시 상당히 궁금합니다. 과연 우리 조찬원 의원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승부를 볼까 이번 경주. 제가 볼 때는 될 만한 마필들이 아주 많아요. 지금 1번, 뭐 3번, 2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정말 뭐 하나 어떻게 좀 삐끄덕 하면은 완전히 틀어질 수 있는 경주 판석을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찬원 위원이 승부로 잡았다라는 것은 뭔가 어디서 뭐 좀 들은 게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도 들고, 뭔가 좀 낚시질을 해온 것 같다는 이런 감이 드는데, 어떤 내용으로 승부를 들어가는지 한번 조찬원 위원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은 뭐 10마리의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말을 좀 탔던 사람이잖아요. 네. 자 여기 보면 자 6번 파워풀 강자, 자 9번 마페오 바르베리니, 자 10번 럭셔리맨, 이런 마필들은 제가 뭐 6번 파워풀 강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 3군으로 승군시켜 놓은 제가 장본인이고,
망페오 바르베리니는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초장에 데뷔하자마자 주행 검사를 깜짝 놀라게 받아놓고 저를 확실하게 죽여놓은 마필이죠. 네. 완전 똥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장이 엄청 이빠이 돼서 럭셔리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진짜 한부선 중에서 한 구라 시켜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진짜 있는 힘 없는 힘 뭐 조교를 막 별짓을 다 해보고 진짜 별의 별짓을 다 해봤는데 제가 이 마필 최고로 끌고 들어온 게 3차인가 그래요. 최고로 아, 비바닥- 이거 3짝 한 번 있는 게. 예, 그 제가 들어온 겁니다. 제가 들어온 건데. 흔적을 남겼네요. 예. 야, 이거는 진짜 그러고 이제 뭐 다른 쪽으로 했는데 이런 같은 경우에는 마주가 뭐 욕심을 낸다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때려 죽여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거 뭐 다른 마필들이 뭐 뛰다가 뭐 앞에서 뭐 다 무너져서 혼자 뛰어서 올라오면 모를까? 안 되는 거고 아무래도 좀 유리하게 자 뭐 새 마필을 타고서 상태를 알고 있고 또 여기 노리고 있는 마필도 또 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여기에서는 뭐 저도 한 중배당 정도 짭짤하게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배당 정도 잡아낼 수 있을 것 같고 아시는 대로 뭐 제가 아는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종합해서 모든 걸 종합해서 여러분들께 자 좋은 마번을 한번 선사를 해드리고 적중까지 한번 연결을 시켜드리도록 7경주를 제가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번 경주 7경주 조찬원 위원회 20경주예요. 이게 오늘 제가 딱 이제 방송 찍으러 제 스튜디오에 딱 왔는데 오자마자 저를 딱 쳐다보고 조찬원 위원이 하는 얘기가 7경주는 형님 제가 승부 볼게요. 먼저 찜을 해버리더라고요. 딱 그만큼 자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7경주를 우리 조찬원 위원이 승부를 잡은 것 같고 방송에서 여러분께는 왜 승부를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입장이 난처하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 것 같은데 아마도 한구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7경주 한번 조찬원 위원 한번 믿고 현장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경주리 1400m 국산 3군 경주. 자, 이번 경주도 일단 열마필이 나와주고 있는데 대만 마필도 좀 복병 마필이 눈에 띄고 있어요. 예, 여기는 좀 눈에 많이 띄죠 마필들이. 예. 뭐 개인적으로 제일 세게 보시는 마필은 뭡니까? 저는 일단 이렇게 형광펜을 좀 세게 진하게 칠해놓은 말 중에서 또 옆으로 가 있는 말을 좀 좋아해요. 아 예. 예, 그런 말 중에서 돼지요정이란 마필 5번 돼지요정 이 마필을 좀 좋아하는데 물론 이 마필이 직전경주 승군전이었죠. 그리고 2착으로 승군을 했고 예. 근데 2착으로 승군하기 전에 이 마필 때 어떤 듀얼 소나타 편성이라든가 지중해 태양 그리고 팡팡 에너지 이 편성이 결코 제가 볼 때는 국산 3군하고 밀릴 편성이 아니라고 봐요. 예, 그렇죠. 그 편성도 상당히 좀 센 편성이었다 보고 있고 또 이 마필이 그때 이렇게 뛰면서도 코 차이의 2착이었는데 이거는 뭐 거의 우승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다 보고 있고 그래서 직전경주 바로 고수가 이 마필이 승군전이지만 바로 늘었는데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편성을 좀 세다고 판단했는지 아니면은 양영남 기수가 그냥 포기를 하고 생각 없이 탔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의지 없이 바닥권에 있다가 막판에 미니까 올라오니까 상당히 좀 아쉬워한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양영남 기수가 다시 한번 또 기승을 하고 있고 아 이것 봐라 3군도 별게 아니구나 이런 거 분명히 느꼈을 것이고요. 그때 같이 뛰었던 애들 지금 오버스피드라든가 빅메이저가 같이 나오고 있지만은 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충분히 두 마필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판단되기 때문에 또 5번 돼지의 요령을 고수는 좀 세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 또한 뭐 제가 본 관점에서는 저 뭐 양영남 기수가 그때 레이스 편성을 보고 자 랜드엔젤, 오버스피드, 빅메이저 이런 마필들의 자기는 또 이제 승권을 바로 한 마필이고 하니까 뭐 아무 생각 없이 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라스트에 때려보니까 말이 탄력감이 엄청 좋으니까 아 내 말도 여기서 충분하겠구나. 가능하겠구나. 이제 이런 거를 감을 다시 한번 잡았고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이번 경주에 강하게 한번 요즘에 17조 마방 장세한 중교사 마방에서 우승의 경력이 좀 많이 휘날리고 있어요. 뭐 좀 걸쭉한 마필들이 좀 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17조 양영남 기수 이번에는 강하게 한번 채찍을 때려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5번 돼지 요정은 우리 조찬은 자꾸 기수가 입에 배가지고 조찬 기수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조찬은 위원도 같이 좀 세게 보고 있다 예.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후차권에서 일단 5번 돼지 요정을 놓고 때려면 배당이 좀 짭짤히 나와줄 수 있는 경주로 봐요. 예. 일단 3번 오버스피드도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고요.
9번 마이 스타일도 선행을 나갔을 때 제가 볼 때 좀 더 거림이 나와지는 마피 같아요. 예. 물론 선입도 됐지만 이제는 승군전이기 때문에 쫓아갔을 때 경쟁력보다는 앞장을 까고 나갔을 때의 경쟁력이 더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두 마피는 충돌이 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8번 빅메이저도 찬스가 아닌가 싶어요. 예, 대기하고 있다가 예. 라스트에 한 번, 그러니까 뭐 자력으로 입상 가능한 마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지만은 자 레이스 전개상 자 충분히 어부지리가 가능한 마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 마피 같은 게 빅메이저라는 마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이 마피를 좀 관심을 가냐면은 결승선에 다가가면 갈수록 말이 더 뛰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또 그렇다고 완벽한 추임마도 아니에요. 직전에 발전하면서 약간 추돌도 일어났고 그러면서 후미권에 탔는데, 그 전에 뛰었다 보면 이 마피는 또 뭐 순발력도 있는 모습, 선입권에 붙이는 능력까지도 보여줬던 마피인데, 막판에 가면 갈수록 움직인 거듭발의 축복과 탄력감이 상당히 좀 인상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일단 8번 빅메이저도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우리 전복조 시즌2 우리 조찬훈 형과 고수는 5번 돼지 요정은 좀 세게 먼저 읽고 가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주로 가겠습니다. 경절이 1400m 혼합 3군 경주. 자, 별정 경주입니다. 별정 5-B형 경주. 자, 고수의 오늘 메인 승부처. 강력하게 한번 승부 한번 들어갈 거예요. 물론 뭐 배당판에서 배당판 딱 뚫리면은 뭐 1.0배로 시작될 것 같아요. 단승식, 연승식. 4번 스프링 난리. 얘를 꺾고 들어가는 승부면 미친놈이죠. 그냥 얘는 인정할 겁니다. 4번 스프링 난리는 인정을 한다. 그냥 무조건 대가리로 인정을 하겠다. 얘는 뭐 착지불량이 일어나든 뭐가 되든 얘는 이 창내에는 무조건 와있다 확신을 하기 때문에 4번 스프링 난리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데, 자, 후자권에서 어디다 때려야 되는지 상당히 좀 깝깝할 거예요, 이번 경주가. 그리고 강축이 있는 경주에서는요 이런 게 있죠. 강축이 있으면 어떤 마방이든지 한번 좀 부쳐 먹으려는, 그렇죠. 예, 말을 좀 가쿠시를 시켜놓고 한번 부쳐 먹었을 때 봉이 되고, 그리고 또 아예 또 인기만데 자기가 빠졌을 때 또 나오는 배당, 자꾸 이렇게 나쁜 쪽으로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경주 구경주가 그런 게 눈에 띄어요. 고수 눈에는. 그건 단연간 실전 배팅을 해봤고 많이 죽어도 봐봤고 승부도 봐서 웃어도 봐봤고 울어도 봐봤고 비도 쫄딱 맞으면서 걸어서 집에까지도 와봤고, 이런 경험을 살려서 경마에 접근하기 때문에 꾸준한 적중에 나와주고 있고, 적중만큼은 누구한테도 밀리지 않는다 자신하고 있고, 또 결과로도 여러분께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고수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구경주는요 4번 스프링 난리를 잘라놓고 승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4번 스프링 난리를 그냥 인정을 하면서 쓸데없이 팔리는 인기만 한드는 고수가 자신있게 잘라드릴 수 있어요. 완전히 잘라놓고 팔리지 않는 복병 마필 중에 정말 노려야 되는 마필 고수가 딱 걸린 편성에 나오지 않았나 생각되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구경주는 한번 승부 한번 제대로 한번 볼까 합니다. 현장까지 한번 고수 한번 믿고 승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번 경주 고수가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려 먹고요. 다음 경주는 우리 조찬훈 위원의 승부 경주인데 아마 조찬훈 위원이 엎어치기를 한번 때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0경주로 왔어요. 경절이 1800m 부산 3군 경주. 조찬훈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수 승부에 이어서 연속으로 승부를 잡은 경주예요. 뒤에 조찬훈 위원이 이렇게 딱 버티고 있으니까 고수는 구경주에 좀 부담 없이 승부를 봐도 될 것 같아요. 아니죠. 뭐 앞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자 9경주에 확실하게 한번 때리고 자 10경주에 바로 엎어치는 그런 경주를 한번 만들어 봐야죠. 예. 이번 경주 10경주 우리 조찬훈 위원의 메인 승부처인데, 이번 신데렐라면은 믿고 가는 승부예요? 자르고 가는 승부예요? 저 역시도 9경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신데렐라면은 놓고 가는 경주입니다. 뭐 여기에서는 자를 수 있는 뭐 이유가 없고, 그리고 마필의 상태가 지금 자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여기는 제가 봤을 때 다른 말들이 발만 걸어서 잡아뜨리지만 않으면 그냥 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신데렐라맨. 하지만
구경주와 마찬가지로 자 후차권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경주입니다. 자 1번 마랭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번 중앙해주, 6번 무비소나타, 7번 파인드림까지 이렇게 항상 뭐 계속 들쑥날쑥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이 계속 세트로 지금 팔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저는 여기에서 깔끔하게 딱 여러분들께 단방으로 한 방 딱 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쓸데없는 마필들 다 집어치우고, 자 그렇다고 해서 단방으로 때린다고 해서 자 최저 배당으로 단방으로 때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자 뭐 어느 정도 뭐 5배 정도 되는 그런 배당에서 한 방 딱 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 승부 경주로 잡은 경주이고요. 그만큼 뭐 그 마필에 대한 자 신데렐라에 붙여서 너는 확실히 올 수 있다는 자 그런 확신감이 있기 때문에 10경주는 자 9경주에서 단방 승부로 제가 한 방 딱 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은 10경주. 아주 큰 배당을 노리는 경주는 아니다. 조찬훈 의원이 얘기했듯이 2번 신데렐라맨이 인기 대가리가 팔릴 것이고, 후차기 1번 마랭고, 3번, 6번, 7번, 그리고 뭐 간단한 놈들이 또 팔리겠죠. 나머지 중에 바람도 현장에 더 바람도 불 거고. 근데 조찬훈 의원이 승부를 들어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대끼리가 없다라는 확신감과 또 한방 단통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큰 배당을 노리는 경주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앞만 바람이 불어도 목선시 5배 이상은 나올 것 같다. 그렇다면 승부죠. 받치기 없이 한 방으로 쓸어 박았을 때는 솔직히 점배당도 도의되는 게 경마 현실 아닙니까? 잘 보면 10경주. 큰 배당 노린 경주는 아니지만 적중에 대한 확신을 갖고 들어가는 조찬훈 위원의 승부처. 자, 현장까지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1경주로 가겠습니다. 경주거리 2000m 국산 1군 경주. 자, 오늘 마지막 경주예요. 네. 오늘 정복조 시즌2 방송을 오늘 첫 방송을 찍다 보니까 고수도 상당히 좀 어색하고요. 좀 방송 내용이 좀 매끄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또 호흡을 맞추면서 방송을 한 번 더 해나갈 때마다 조금 더 부드럽고 좋은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단연간 우리가 또 방송을 하면서 또 많은 관심을 여러분들께서 주셨는데, 우리 정복조 시즌2 최고의 방송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마지막 경주 한번 풀어보시죠. 일단은 자 다시 한번 재기를 노리는 5번 청춘불패가 여기에서는 제일 충마로 팔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7월 20일 부산광역시장배에 출전을 해서 완전 참패를 했어요. 네. 자,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 대단한 마필입니다. 뭐 망아지 때부터 소문이 난 마필이고 저 있을 때도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30조 우질리조 교사가 걱정을 했던 부분이 그대로 정확하게 예측된 대로 자 대장경주에서 그렇게 참패를 맛보았는데, 이 마필 뭐 아시다시피 뺨끈을 좀 하고 있어요. 마필이 이게 모래 맞고 말드랗게 둘러싸이는 거를 상당히 싫어하는 그 성격을 가진 놈입니다. 뭐 보폭이나 체구는 상당히 좋은 놈이에요. 엄청나게 큰 키를 자랑하고 있고, 자 보폭 자체도 그 키만큼 보폭이 쭉쭉 나와주고 있는데, 자 7월 20일 같은 경우에 조선공주수가 탔는데 자 아무래도 외선마들하고 뛰다 보니까 스타트 하자마자 발 빠른 애들한테 둘러싸여요. 뭐 중간에 완전 완벽하게 포켓에 갇히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면서 마필이 중간부터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예. 라스트에도 완전 허우적대는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능력은 있으나 자 전개를 풀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마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박근만 기수가 타고 있지만 60kg는 아닙니다만 59kg까지 달고 자 5번 청춘불패 능력은 여기에서 충분히 대가리로 인정을 하고 싶은 마필이지만 자 말타기가 그렇게 수월한 마필은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확실하게 믿고 가기에는 약간은 좀 불안한 면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마필이죠. 일단 11경주 오늘 마지막 경주인데요. 마지막 경주도 이게 국산 1군 핸디캡 경주예요. 일단 취마표가 미리 공지가 됐었던 경주이고, 또 핸디캡 경주가 보면은 서울도로처럼 부산이 특히 심해요. 빤히 보이는 댓글이 이거 정말 한 방뿐이 없는 경주도 하는데도 이변이 나는 게 핸디캡 경주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럴 때 핸디캡 경주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선글라스를 갖고 가세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좀 끼고 보세요. 한마디로 색안경을 끼고서 쳐다봤을 때 적중이 나오는 거지, 너무 정직하게 깨끗하게 투명하게 쳐다본다고 한다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똑같은 시야로 보면은 깨지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만 들어온다면 뭐 제보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맞추는 거죠. 그냥 다 적중하고 환수받고.
저도 예상가 안 해요. 그냥 배팅만 하고 사죠. 그게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핸디캡 경주는 색안경을 끼고서 쳐다봐야 된다. 청춘부패 센 말이란 거 누가 물어봅니까? 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 직전에 공백 있었고 뭐 주인검사 모습 보니까 좋아요 이번에. 예. 물론 이게 대상경주 이때 노바다 캐치면 이때 뛴 거 보면은 참 턱없이 무너졌지만은 그 전에 뛰었던 내용을 보면 이거는 또 센 말이고요. 예. 제가 볼 때 청춘불패가 센 말인 거에는 뭐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무작정 믿고만 가지 말자는 얘기죠. 이런 좀 불안한 요소도 있다. 충분히 조찬훈 의원이 설명을 해드렸고, 이번 경주에 되는 마패들이 2번, 3번, 5번, 9번, 10번, 12번 뭐 이런 마패들이 괜찮다 보여지는데, 저는 일단 뛰었던 판정은 물론 이번 경주 승부전을 맞이하고 있지만 상대들이 다른 애들에 비해서 약한 애들하고 뛰었던 건 저 역시 인정을 해요. 그리고 이번 금포 스카이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보는 견에서는 이마필 선행이에요. 금포 스카이가. 예. 겉대가 핸디캡 경주인데 승부전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4kg 감량이 있어요. 예. 52kg 핸디의 금포 스카이. 이거는 좀 날라다니지 않을까 싶어요. 더군다나 단독 선행의 조건을 만났고, 거리가 2000m지만은 2000m를 다 힘을 쓰면서 뛰는 것이 아니라, 말은요 선행을 어떻게 나갔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선행말들은 비비면서 힘을 쓰고 나가서 시정 무리하고 물고 뛰었냐, 아니면 다미를 딱 들어가서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는 꾹 잡고 있다가 힘을 쓰는 구간은 일정하게 딱 하나잖아요. 예. 2000m를 뛰어도 힘을 쓰지 않고 뛰면은 1000m 뛰는 거는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선행마들은 나갈 때 말씀해다시피 옆에서 누가 괴롭히느냐 안 괴롭히느냐에 따라서 라스트 끝걸음이 버티냐 못 버티냐 그 기로에 딱 쓰기 때문에, 자 이런 편성에서 금포 스카이가 편하게 선행을 나간다면 뭐 이제 안에서 쓰는 말로 독땡이죠, 독땡. 예. 독땡을 나가준다고 하면 옆에 와서 견제를 해줄 수 있는 마필이 없어요 지금 편성상에. 자 뭐 외곽에서 뭐 날고기고, 제가 봤을 때는 뭐 말씀하신 대로 문 열리면은 한 50m 지나는 시점에서는 독땡을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은 라스트까지 자 혼자 뛰는 거죠. 그냥 사코너 뭉쳐질 때까지. 제가 볼 때는 지금 승부전이지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물론 상대들이 최근에 뛰었던 애들보다는 버거운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그런 조건, 이런 경주 조건을 최근에 만나지 않았는데도 그런 조건에서도 뛰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2번 금포 스카이, 저는 승부전을 맞이하고 있지만 이 마필을 좀 세게 인정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5번 청춘불패는 그렇다고 완전 짧은 마필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죠? 능력은 예. 확실히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사랑드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참 계륵 같은데. 예, 이 마필이 저도 먼저 많이 타봤던 마필이긴 하지만 이게 제가 입상할 때 못 맞췄어요. 예. 7월 18일 날. 저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마필을 타봤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형적으로 승부기가 없는 전형적인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거 들어오면 틀리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들어왔을 때 그냥 추천 안 하고 그냥 잘랐는데, 자 사랑드림 같은 경우에는 항상 딱 그만큼이에요. 딱 진짜 아쉽게 다음번에 되겠지? 또 타면 또 그만큼이에요. 아 이거 레이스 흐름이 빨라져 그랬나? 흐름이 느리면 좀 되겠지? 또 3착이에요. 3착 4착은 진짜 기가 막히게 합니다. 결정적일 때 한 발을 딱 말이 못 써요. 그러한 좀 약간의 뭐랄까요, 약간의 좀 안 좋은 그런 습성을 좀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훈련해보면은 또 훈련 때는 대가리예요 마필이. 예. 내용은요? 예. 훈련 항상 훈련 때 좋아 보이나? 때깔이 빡깔하고. 아 이게 타는 입장에서도 대가리예요. 아 이건 대가리지. 근데 경주 나가서 항상 그 막판에 한 걸음이 항상 아쉬운 그런 놈이기 때문에, 저는 사랑드림 뭐 여러 번 뭐 남들이 추천할 때도 야, 난 이거 들어오면 틀리고 항상 그냥 잘랐었는데, 저는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닙니다. 네. 사랑드림은 좀 불안하다. 예.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금호강주자도 사랑드림하고 거의 비슷해요. 뛰는 각질이라든가 뛰었던 내용 자체가 좀 비슷한 마필이고. 저는 여러분들께 여기서 한 마리를 꼭 추천을 드리고자 한다면 3번 샤이닝 퓨처라든지 9번 마이키 같은 경우를 좀 그래도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전개가 좋아요. 예, 전개도 좋고, 샤이닝 퓨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조 방동석 조기사 마방에서 자 직전에 김동현 기수가 타고 뭐 약간 좀 중배당 이상의 선사를 하면서 들어왔는데, 이번 훈련 시상을 보면 말이 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전보다가 좀 뭐 레이스가 분명히 자 뭐
8월 15일 레이스는 좀 분명히 약했던 게 사실입니다. 약했던 게 사실이지만 자 그만큼의 발걸음이 좋아졌다고 보면 여기에서도 충분히 안 될 이유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좀 덜 팔리는 마필이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는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덜 팔리나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뚜껑이 열려봐야 알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는 좀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좀 덜 팔리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좀 세게 봐줘도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내용이 저는 저- 인기말을 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많이 팔려야 진짜 많이 팔려야 한 뭐 5번째 정도 팔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볼 만한 마필들이 많아요. 일단 2번 금포 스카이는 우리 조찬호 위원도 좀 세게 보고 있는 입장이죠. 자, 마지막 경주인데 지금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될 만한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예. 그냥 따끔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33조 권승주주교사 마방 같은 경우에는 예. 특히나 2군에서 1군으로 승분했을 때는 약간의 좀 뭐랄까 좀 한번 말을 그렇게 무리를 시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좀 걸리네요. 이게 예. 딱 그게 지금 딱 목에 받치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좀 한번 드릴게요. 말은 세나 자 1군으로 승군하고 승군 전에 약간 좀 마피를 한 번 더 삭히고 갈 수도 있다. 좀 예. 재보고 갈 수가 있다. 물론 뭐 흔히 하는 말로 말이 싣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자 뭐 내용적으로 봤을 때 항상 그러한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 패턴이 눈에 띄는 마방이기 때문에 한 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색안경을 한번 껴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어쨌든 간에 오늘 마지막 경주는 상당히 좀 중요한 경주입니다. 예상가 입장이나 우리 배팅을 하시는 배터들 입장에서도 마지막 경주를 적중을 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그날 꼭 마지막 경주 맞추면 이긴 것 같거든요. 그죠? 네. 배팅을 하시는 분들도 마지막 경주를 적중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다 이겨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둘 다 현장에서 한번 집중을 해서 현장까지 마지막 경주는 반드시 적중을 하자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가 우리 전복조 시즌2 첫 방송 금요경마 부산경마 예상 방송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요경마 부산교차 예상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